네, 반갑습니다. 3D 바이오캐드입니다. 이 영상은 3Shape 크라운 디자인, 아나토미 디자인 페이지에 있는 각종 기능과 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영상이고요. 한국말로 진행되고 대신에 툴 이름과 단어 등은 영어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아나토미 디자인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인트로를 스캔 파일의 케이스이건 모델 스캔을 하신 케이스이건 상관없이 기능과 툴들은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캔과 기본 기능들을 배우시면서 아마 마우스 조작 기능은 이미 다 적응하셨을 거라 보지만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우스의 right 클릭 눌리신 채로 우, 좌, 위아래 이렇게 돌리실 수 있으시고 시계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마우스를 원을 그리시면 로테이션까지 가능하십니다. 처음에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적응되실 거고요. 그리고 레프트 클릭을 하시면 크라운 혹은 모델, 버튼 등을 당연히 셀렉하실 수 있겠죠. 하나 더 스크롤 업 그리고 다운 하시면 줌 인 and 줌 아웃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클릭하신 채로 스크롤 자체를 눌리신 채로 홀드하시고 위아래 좌로 움직이시면 방향은 바뀌지 않고 통째로 모델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3Shape의 거의 모든 디자인 페이지는 왼쪽 편은 툴들, 실제로 크라운에 영향을 미치는 버튼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뷰와 관련된 것들로서 디자인을 도와드리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만 쓸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우측에 있는 버튼들은 눌리셔도 크라운에 아무 영향이 끼치지 않으시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로테이션이 아직 어색하시거나 자연스럽지 않으신 분들은 부디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로테이션을 많이 하셔서 다양한 방면에서 보시고 툴을 써야 크라운 모양이라든지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버튼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디자인 기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다이처럼 생긴 이 버튼 디지털 임프레션 혹은 Preparation Scan이라고 버튼 이름이 뜰 텐데요. 단축 버튼이 있습니다. 단축 버튼은 키보드 S 눌러주시면 껐다 켰다 가능하시고 물론 레프트 클릭하셔서 반쯤만 키실 수도 있고 끝까지 키실 수도 있고요. 바로 밑에 버튼 안타고니스트입니다. 대합 모델이고요.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 단축 버튼은 A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껐다가 켰다. 그리고 바로 밑에 버튼 액티브 아이템 이렇게 뜨는데 크라운 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싱글 하나일 때는 액티브 아이템이 그냥 크라운일 거고 만약에 브릿지거나 여러 유닛을 동시에 디자인하실 때는 왼쪽 상단에 있는 요 투스 맵에서 클릭하시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그 해당되는 크라운을 클릭하시면 해당돼 있는 크라운이 액티브 아이템 그리고 나머지 투스들은 inactive 아이템 이래가지고 밑에 버튼이 하나 더 생기실 겁니다. 바로 밑에 버튼 가위처럼 생겼는데요. 보통 이 버튼을 많이 사용은 안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자주 일어나냐면 이 버튼이 켜져 있는 상태로 디자인을 하시다가 돌리시다 보면 이렇게 잘리는 기능들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이 버튼은 이너 프록시멀 쪽에 상태를 보시기 위한 버튼이고요. 보통은 잘 안 켜고 하시는데 상황에 따라 절단된 면을 보고 싶으시면 이 가위 버튼을 껐다가 킬 수 있겠습니다. 버튼 네임은 Cut Neighbor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빨간색으로 버튼 네임이 Minimum Thick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껐다가 켰다 하실 수 있으신데 이 빨간색의 의미는 Prepped Die에서부터 저희가 시스템에 설정되어 있는 매테리얼별로 설정값이 좀 다릅니다. 0.5, 4, 6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0.6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Prepped Tooth Surface에서부터 0.6mm 이렇게 안전지대를 빨간색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크라운이 이 안전지대
보다 더 띵한 경우는 이렇게 컬러가 표시가 나오겠죠. 예, 껐다가 켰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위에 4개 자주 좀 쓰이실 수 있고요. 요 가위 버튼은 보통은 잘 안 쓰시는데 참고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Hold Close Area라는 버튼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스캔이 정상적으로 잘 된 케이스는 끄시거나 키시거나 차이가 안 나실 겁니다. 홀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막고 말고 할 것도 없었거든요. 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밑에 버튼 비슷합니다. 다 인터페이스 좀 다른 건데요. 미니멈 thickness하고 다 인터페이스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요 앞 스텝에서 요 전 스텝에서 재료의 특성에 맞게끔 시멘 스페이스 그리고 엑스트라 시멘 스페이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밀링 장비에 따라 설정된 드릴 레디우스 값이 다 적용된 그렇게 해서 가상으로 virtually 이렇게 얇은 막이 다이 위에 씌워져 있는데 자 크로스 섹션 눌러서 2D 크로스 섹션 사용하겠습니다. 레프트 클릭 한번 해서 허공에다가 레프트 클릭 한번 눌리시고 쭉 드래그 다운 릴리즈 하시면 이렇게 단면도를 보여드리는데요. 잘 보시면 요 까만색이 프랩된 투스입니다. 그리고 크라운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공간이 비어져 있죠. 비어져 있는 이유는 다 인터페이스가 적용이 되고 그 위에 크라운이 디자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에서 한번 보고 오셨겠지만 요 값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크라운 핏이 좀 더 타이트할 수도 있고 좀 루즈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처음 캐드캠을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만약에 크라운 핏이 안 맞다 혹은 루즈하다 하시면 캐드 쪽에서 일단 먼저 컨트롤할 수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밀링 장비, 밀링 툴은 좋은 컨디션이라는 가정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크라운 다시 켜고요. 좀 빠르다 싶으면 일시정지 하시고 다시 돌아가서 좀 한 번씩 들어주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 버튼 Collision Line이라고 버튼이 있는데 Collision Line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오브젝트 크라운이죠. 크라운이 옆이건 위건 아래이건 상관없이 그 어떤 물체건 서페이스건 만약에 닿는 부위가 있으면 이렇게 빨간 줄로 표시를 해드릴 겁니다. 컬리전이 일어나는 데를 면적으로 선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디자인 하실 때 주로 켜놓고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 처음에 안 키더라도 나중에 꼭 한번 키시는 게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주시기 좋습니다. 바로 밑에 버튼 thickness map인데요. thickness map 한번 켜보겠습니다. thickness map 같은 경우에는 minimum thickness하고 비슷한 작용을 하는데요. 아까 빨간 부분 이렇게 컬러가 올라오죠. 미니멈 thickness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더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버튼인데 이유는 thickness map은 저희가 넘버를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절코니아 크라운을 하신다 했을 때 미니멈이 막 1mm까지 올라가실 필요는 없죠. 보통 0.5 좀 넉넉하게 하시는 분들은 6 정도 하시는데 0.5 정도 근처에 갖다 놓으시고 색이 변하는 걸 봐주시면 녹색은 거의 괜찮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가까워지면 우리가 설정해 놓은 0.5mm보다 점점점 더 얇습니다라는 뜻입니다. 0.5보다 점점 더 얇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만약에 녹색 그리고 연한 노란색까지는 그냥 무시하셔도 큰 차이는 안 나시는데 주황색 그리고 빨간색이 보이시면 애들을 하시는 게 좋겠죠. 모양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요. 바로 이어가지고 마진 쪽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마진 부위가 노란색입니다. 빨간색입니다. 하시면 이거는 사실 무조건 애들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좀 애매한데 무조건 애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진 쪽은 원래 얇은 데니까 이거를 빨간색이 없을 때까지 이렇게 애드를 하시면 엄청나게 뚱뚱한 크라운이 만들어지시기 때문에
마진 부위는 레디시하고 옐로이시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얇은 게 정상인 부위니까 컬러가 당연히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자, 그 바로 밑에 버튼 설명드리고 툴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thickness 맵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밑에 버튼 distance 맵인데요. distance 맵을 키시면 위에 켜져 있던 thickness 맵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유는 저희에게 보여주는 소프트웨어가 저희에게 보여주는 표출 방식이 같기 때문인데요. thickness 맵 같은 경우에는 thickness가 얇아지면 컬러로 표시를 했었고요. distance 맵 같은 경우는 distance가 저희가 설정해 놓은 거리 0.2 정도 설정해 보겠습니다. 0.2나 23 이 정도 설정을 해 놓고 내가 설정해 놓은 거리보다 크라운 좌우 상하 모든 면에 있어서 스캔이 가까워지면 어퍼진과 가까워지면 혹은 옆에 있는 네이버와 가까워지면 색이 변하는 식입니다.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미저링걸 커스티브에 지금 아무 컬러가 없죠. 근데 제가 만약에 좀 이렇게 들어 올리고 좀 더 들어 올리다 보면 점점 색이 변합니다. 이유는 제가 thickness 말고 distance를 0.2mm 정도는 최소한 내 크라운에서부터 주변 스캔 이미지까지 0.2mm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0.2mm 설정값보다 가까워지면 혹은 닿게 되면 색이 바뀌게 됩니다. 닿거나 오버가 되면 빨간색이겠죠?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면 초록색, 그리고 노란색, 그리고 오렌지 컬러로 바뀌다가 닿게 되면 컬러전 라인이 생기고 빨간색이 될 겁니다. 그럼 디스턴스 맵은 언제 쓸 수 있냐면요. 크라운 디자인을 하시면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내가 디자인하고 있는 크라운이 상대 그 대합치에 딱 맞게 딱 하고 컨택이 있게끔 디자인하는 게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디자인을 하시면 크라운이 되게 높습니다. 밀링하고 나오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보통 0.1에서 0. 많게는 2.5, 많게는 3 정도까지 위에 어퍼징 스캔과 크라운 공간을 띄우는 게 보편적으로 디자인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게 손이 덜 가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좀 말이 안 맞는데 실질적으로 케이스를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뷰에 관련된 저희 디자인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필수 버튼들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우측에 버튼들이 더 많이 있는데 일단 왼쪽에 있는 저희 툴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디자인하러 딱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들이 보통 스마일 라이브러리에서 투스 모양을 먼저 바꾸시는데 그 전에 지금 보시면 제가 S 눌러서 모델 한번 끄겠습니다. 크라운이 저희가 아직은 원하지 않는데 좀 좋지 않은 위치와 방향에서 이미 마진에 이렇게 커넥션이 붙어 있습니다. 네, 저는 주로 이 상태에서 진행하고 싶진 않아서 딱 들어오자마자 한번 좌측 최하단에 undo 한번 눌러주시면 무슨 일이 생기실 거냐면 이런 식으로 크라운하고 프랩된 투스하고 이렇게 떼어내 드리면서 판틱처럼 그냥 이렇게 판틱이 하나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스마일 라이브러리에서 원하시는 스타일로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 투스 라이브러리 중에 pretty라고 써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우측 상단에 초록 색깔 마크가 같이 붙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요거는 사용을 좀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라이브러리 자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블랭크를 쓴다는 가정이 들어가는 거라서 만들어져 있는 블랭크를 쓰는 거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디자인이 요 초록색 선 밖을 벗어나거나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하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ra라고 써있는 거 cofar 거네요. 하나 찍었습니다. 원하시는 라이브러리를 하나 찍으시고 뭐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마음에 드시는 스타일 혹은 옆에 있는 치아들하고 잘 어울리는 걸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너무 여러 종류를 자주 바꿔서 하시면 오히려 디자인 하시는 효율은 떨어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라이브러리에서 원하시는 라이브러리를 고르시고 나면 바로 밑에 스커프트 이렇게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어주시면 되고요. 레프트 클릭입니다. 가장 먼저 있는 ARC Transformation 이라는 버튼 레프트 클릭 한번 해서 하이라이트를 켜놓고 마우스 커서를 크라운으로 가져가시면 버튼이 하나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초록 색깔 큐브 모양이고요. 마우스 커서가 큐브에 닿는 순간 조금 커지면서 불이 들어오는데, 마우스 커서를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딱 올려놓으시고 스크롤을 up, down 하시면 크라운의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버튼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Scroll up and down.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옆에 있는 치아와 닿을 듯 말 듯 할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네요. 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 버튼 가시기 전에 만약에 ARC Transformation 툴을 키셨을 때 이 초록 색깔이 아니고 제가 레프트 클릭 한번 누르겠습니다. 요 빨간색 버튼이 뜨셨다면 상관없습니다. 올라오는 순서는 상관없고 레프트 클릭 하실 때마다 버튼 기능이 바뀌시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빨간 버튼도 마찬가지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시고 스크롤을 up or down 하시면 크라운이 rotate 되는 버튼입니다. 이때 크라운 로테이션의 축은 axis는 center of the crown, 딱 중심에서 돌아가는 축이고요. 크기도 전체적으로 커지고 작아지는 버튼입니다. 요게 ARC Transformation 툴이고요. 크라운 표면을 아무데나 레프트 클릭으로 잡으시면 그냥 통째로 데리고 다니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디자인은 무조건 정해져 있는 룰은 아니지만 저는 항상 반드시 occlusal view에서 시작을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삐딱하게 놓으시거나 뒤집어 놓으시거나 애매한 각도에서는 절대 시작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왁스 혹은 포셀린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요. 조금이라도 많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왼손에 마데를 올려놓고 작업을 하신다 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버튼 이름은 Individual Transformation입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눌리고 다시 마우스 커서를 크라운 쪽으로 가져오시면 빨간색 Red and Green 닷들이 똑같이 올라오는데, 그 전에 보셨던 툴과 조금 다른 것은 버클, 링고, 미저, 디스터 네 방면에 다 버튼들이 각각 올라온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버클 쪽에 있는 그린 닷을 잡고 움직이면 잘 보시면 버클 쪽만 커지고 링골 쪽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마음껏 가지고 놀아주세요. 디자인 연습하실 때 배려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배려 먹었다 하시면 왼쪽 하단에 undo 버튼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하십시오. undo. 자, 그리고 빨간색은 rotation이었죠. 초록색은 sizing, 빨간색은 rotation입니다. 언제나 항상 그렇습니다. 미들 쪽에 있는 레드 닷을 잡았더니
잡았더니 잘 보시면은 디스토 버클 쪽에 리지 쪽에 트라이앵글 리지 쪽에 빨간 점이 하나 더 보이시죠? 네, 하나 더 보이실 텐데 저 점이 돌아가는 축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전에 ARC 트랜스포메이션을 보셨던 그때는 로테이션이 센터였는데요. 네, 엑시스가 센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는 축의 로테이션 축이 조금 다르다는 거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오클루전에 있는 요거 느낌이 오시죠? 잡고 왼쪽 클릭으로 잡고 위아래로 돌리실 수 있습니다. 하실 때 오클루전 뷰에서 애매하게 이렇게 놓지 마시라 그랬어요. 딱 잘 놔주셔야 크라운 축을 그리고 크기를 처음에 잘 잡으실 수 있고 저희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처음에 투스를 올려놓을 때 크기와 앵글을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굉장히 쉬워질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어려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클루전 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돌려보시는 거. 요게 나을까? 요게 나을까? 요게 나을까? 아니면 요렇게가 나을까? 요렇게가 나을까? CAD 디자인은 언제나 언두를 해서 돌리실 수 있고 혹시나 언두 하신 게 후회되신다면 리두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신 있게 하십시오. 오클루전 뷰에서 끝나면 그대로 버클뷰로 돌려내립니다. 그리고 옐로 닷이 생긴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옐로 닷이 생긴 걸 보실 수 있으시고 옐로 닷을 쓰기 전에 저는 이렇게 먼저 좀 돌리겠습니다. 돌리고요. 통째로 잡아서 조금 미지얼로 옮기고 나름 커브 오브 스피드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옐로우 닷은 그린 닷이랑 조금 다른데 그린 컬러는 미지얼 쪽 서페이스를 통째로 잡고 움직이는 식이라면 옐로우 닷은 밑에 서비컬 쪽은 좀 픽스를 시켜놓고 오클루저 쪽만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벌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오클루저 뷰에서는 액티베이션이 안 되는 툴이죠. 반드시 이렇게 좀 돌려야 가능합니다. 로테이션 돌리는 걸 자꾸 연습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습니다. 어떤 뷰에서 작업을 어떤 툴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물이 많이 달라지고 시간 세이브가 아주 많이 되냐 아주 안 되냐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라운 사이즈 조금만 더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하고 돌릴 거 좀 돌리고요. 이때쯤 이제 제가 버클 쪽에서도 봤고 페이셜에서 봤을 때 아직 조금 애매한데 좀 더 가보죠. 지금쯤 안타고니스트를 한번 키고 그리고 컬리전 라인도 저는 키겠습니다. 컬리전 라인 켰습니다. 자, 키고 봤더니 안타고니스트는 껐다 켰다 이제 하셔도 상관없겠죠? 어느 정도 기울여서 커스티브 위치 정도 좀 보고요. 컨텍스트 팟이 어디쯤 오나 좀 봐주고 센트럴 포스가 좀 너무 깊어 보인다 정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컨택이 너무 많이 오버됐구나도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이 다음 세 번째 툴 몰핑 설명드리겠습니다. 몰핑 한번 클릭하시고 마우스 커서 다시 크라운으로 옵니다. 왔더니 초록 색깔 원이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에 이렇게 격자, 그리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신데 몰핑 툴은 마치 저희가 쉽게 표현하면 핀셋이나 트위저 같은 느낌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저희가 원하는 표면에 툴을 갖다 대고 레프트 클릭 하신 다음에 홀드 하시고요. 레프트 클릭을 홀드 하신 채로 쭉 당겨 주실 수도 있고 훅 하고 밀어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표면, 모든 각도가 가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 되냐면 잘 쓰면 아주 좋은 툴이 되고 못 쓰면 아주 못난 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언두가 있죠. 언제나 이상하다 싶으면 언두 하시고요. 그리고 이 몰핑 툴은 툴 사이즈가 바뀔 수 있는데
individual morphing 요 밑에 보시면 radius라고 있습니다. 요 사이즈를 크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주 크죠. 아주 크게 하실 수도 있고 아주 작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타이니 빛 조금 이렇게도 하실 수 있으세요. 언두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툴을 쓰시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툴 체인지하고 사이즈 밖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툴 사이즈를 바꾸는 숄컷이 있는데 키보드에서 Shift 버튼이 있을 겁니다. 왼쪽 손을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왼쪽 손을 쓰시고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로 스크롤을 올리시면 툴 사이즈가 커지고 작아지고 위아래로 스크롤 왔다 갔다 하시면 툴 사이즈가 바뀌실 거고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요런 컬러가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점 위에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서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그냥 스크롤 돌리시면 색깔이 변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거의 잘 모르시는 방법인데 크라운 표면에 딱 아웃라인을 잡아주시면 클릭은 하지 마시고요. 마우스 커서가 딱 하고 가면 아웃라인에 짙은 까만색 선이 생기는데 이때도 사이즈 체인지가 가능하십니다. 이때들은 다 Shift를 안 눌리고 하셔도 되는 상태시고요. 요 컬러 닷이나 아웃라인을 안 잡은 상태에서는 Shift를 눌리신 채로 스크롤을 돌리셔야 사이즈가 바뀌고 깜빡하고 Shift를 안 눌리시면 그냥 스크롤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이렇게 줌인에 나오시 되겠죠. 네. 연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몰핑 툴을 쓰실 때 항상 Shift 버튼 사이즈 체인지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컨트롤을 눌러 보겠습니다. 키보드의 왼쪽 가장 하단에 있을 겁니다. 컨트롤 눌러주시면 눌리고 그대로 홀드하고 계시고 마우스만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시면 까만색 이 화살표가 생기는데 이 화살표는 저희 몰핑 툴이 움직일 방향을 고정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고정시켜주는 기능. 요대로 놓고 저희가 마우스를 레프트 클릭 누르신 채로 올렸다 내렸다 왼쪽 오른쪽 막 왔다 갔다 해보시면 반드시 요 방향으로만 아래 위로 움직이고 다른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버튼입니다. 컨트롤이요. 이게 있는 이유는 예를 들면 그냥 딱 수직으로만 살짝 들어 올리고 싶은데 저희가 만약에 조금만 실수하면 이렇게 휠 수 있겠죠. 좌우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시면 이렇게 춤도 한번 춰보시고 그게 아니시면 그냥 그대로 들어 올리고 싶다 하실 때 컨트롤 누르시고 쭉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아래로. 언제 많이 쓰이느냐? 센트럴 포사, 특히 센트럴 포사가 크라운 라이브러리들이 좀 이렇게 영한 스타일을 쓰시면 되게 너무 영하죠. too much 영이죠. 그래서 포사가 너무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컨트롤 한번 누르시고 물론 툴 사이즈가 적당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큰 게 좋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그대로 쭉 당겨 올려주시면 포사만 좀 이렇게 올리실 수 있겠죠. 도움됩니다. 조금 올리거나 조금 내릴 때 도움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팁이 너무 높아서 저는 컨트롤 눌린 채로 조금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포사는 조금 들어 올렸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지금쯤 뭘 하실 거냐면 영상을 일시정지를 한번 하시고 앞에 보여드렸던 세 가지 툴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입니다. 정지 한번 누르시고 연습하시고 돌아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 세 가지 툴, 처음 요 세 가지 툴을 연습을 꼭 하시라 하는 이유는 물론 많이 어렵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세 가지 툴에서 디자인이 거의 다 나와야 좀 잘하는 디자이너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 다음 툴이 웩스 나이프인데요. 웩스 나이프인데 나는 조각을 잘해요. 혹은 나는 빌드업을 잘하고 쉐이핑도 잘하고 이걸로 하는 게 난 더 편하실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그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라 저희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걸 modify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모양을 저희가 케이스에 맞게끔 조절하는 툴이죠. 그래서 웩스 나이프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양도 잘 나오고요. 요거 가지고 좀 주무르시다 보면 하고 그냥 아나토미도 쓱 사라질 수 있고 3초 만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까딱 잘못 쓰면 모양도 이렇게 봤을 땐 멀쩡해 보이는데 나중에 옆에서 봤더니 푹 들어가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웩스 나이프는 항상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최소로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빨간색 플러스 버튼이 있네요. 너무 자명하게 add 개구나 이렇게 강력하게 쓸 수도 있고 언도 하겠습니다. 아주 조금만 티도 안 날 정도로 add 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사이징 몰핑 툴에서 보여드렸던 요 사이징입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사이즈가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는 3shape 디자인 모든 마줄에 같습니다. 모든 마줄에서 같게 적용이 되는데 Shift를 누르시고 스크롤을 올려보시거나 내려보시면 이때 사이즈가 거의 모든 툴은 변합니다. 이렇게 페인트 형태로 생겼거나 브러쉬 형태로 생겼거나 원이 있는 툴들은 거의 다 해당되신다고 보시면 되고 몰핑 툴에서 컨트롤 버튼은 방향을 잡아주는 거였다면 웩스 나이프에서 컨트롤 버튼 누르시고 스크롤을 돌리시면 왼쪽에 넘버가 바뀌는 게 보이실 텐데 버튼 네임 자체는 툴 레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말로 그냥 쉽게 표현을 드리면 툴의 파워가 되겠습니다. 이 넘버가 마이크론 단위죠. 쭉 끝까지 올리면 한 번 클릭했을 때 55 마이크론 애드가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넘버를 쭉쭉쭉 내려서 5 마이크론까지 내리면 한 번 클릭할 때 5 마이크론 단위로 애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웩스 나이프 같은 경우는 클릭하신 채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한 번은 애드가 되겠죠. 한 번만 딱 애드가 되겠지만 버튼을 레프트 클릭을 홀드 하신 채로 쭉 움직이시면 표면 따라 이렇게 계속 애드가 됩니다. 그래서 툴 파워는 툴 레벨은 너무 크게 해서 하시면 낭패를 보실 수 있다는 거. 정면에 봤을 때는 별일 없어 보였는데 측면에서 봤더니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외계인같이 생겼군요. 언두 하면 되겠네요. 언두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버튼 보셨고 옆에 있는 마이너스 너무 뻔하겠네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루브를 좀 더 그리고 싶다 하시면 툴을 좀 작게 하시고 레벨은 좀 키우셔가지고 이렇게 뭐 봐줄 수도 있겠네요. 되도록이면 있을 때 지키는 게 더 좋겠죠.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입은 건 별로 없습니다. 디자인할 때도 마찬가지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스무스 툴인데 스무스입니다. 스무스 툴은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물론 잘 쓰면 굉장히 좋은 툴이 되겠습니다. 표면을 부드럽게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부드럽게 한다라는 말의 뜻을 좀 설명을 드리면 스무딩 툴은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면서 부드럽게 하느냐 혹은 플러스를 애드를 하면서 부드럽게 하느냐 혹은 둘 다이냐 인데요. 둘 다입니다. 표면이 뾰족하거나 컨벡스 하면 스무스 툴은 반드시 까내리면서 평평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그리고 언도 하겠습니다.
내가 이 툴을 쓰고자 하는 표면이 컨케이블이 하거나 푹 파여져 있으면 이 툴은 에딩을 하면서 평평하게 들어 올리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루브에다 쓰면 그루브가 메꿔질 거고요. 쉽게 표현하면 팁에다 쓰시면 팁은 날아가게 돼 있고요. 웬만한 표면에다 쓰시면 살짝 날아가면서 부드럽게 됩니다.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은 툴이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크라운 디자인을 하는데 옆에 투수들이 적당히 애나토미들이 날아간 거를 나도 비슷하게 하고 싶다. 물론 올디한 스타일 라이브를 쓰시면 되겠지만 난 이게 너무 편해, 좋아, 항상 이것만 써 하시는 분들은 불러들이신 다음에 살짝 리지들 정도, 세컨드 그루브 정도 죽여주시면 좀 자연스러우면서 메인 애나토미는 다 킵을 하실 수 있겠네요. 네, 적용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자주 써주시면 됩니다.